안희 기자, 정치부 이현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필요 없다는데 진짜 안 가도 되는 겁니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자, 트럼프 1기 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결정은 핀볼 게임기 안의 공처럼 이리저리 튄다고요. 변덕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만 듣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 파병 요구 아예 안 들어줬다가 관세나 핵 잠수함 이런 거 막힐까 봐 때문인데 미국 진짜 분위기는 어떻대요? 미국이랑 최근 소통한 정부 관계자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동 상황이 있어도 우리 협상 관련한 소통은 계속하자 이랬는데 미국 측에서 아무 답도 안 했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말만 듣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하긴 트럼프 대통령 말이 사실 계속 바뀌어요. 네, 어제 홍익표 대통령 정무수석이 그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매일매일 바뀌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어떻게 바뀌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 파병 얘기를 꺼냈을 때는 우리나라 등 5개국에게 군함을 보내달라 했는데 다음 날에는 7개국에게 참여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2개 나라가 늘어났는데 어딘지도 안 밝혔습니다. 자, 그러다 다음 날에는 수많은 국가들이 곧 올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또 하루 만에 사실 도움 필요 없었고 동맹국들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인 일본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관심인데요. 사실 일본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일단 여론이 안 좋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82%가 이번 전쟁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파병을 결정했다간 국내 역풍이 만만치 않게 불 수 있습니다. 자, 최근 일본 고위 관계자들이 전투병 파병은 평화헌법 위반이라는 말을 부쩍 꺼내는 것도 밑자락을 까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모레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데 뭐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2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돈으로 해결한다. 알래스카 유전 투자처럼 대미 투자로 파병 요구를 틀어막겠다는 건데 과거 걸프전 때 130억 달러의 지원금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회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고 전쟁이 끝난 후에 자위대를 파견하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비군사적 활동을 하는 그런 방안이 거론됩니다. 여튼 간에 일단 뭐라도 내놓을 분위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한국도 뭘 좀 내놔라 이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어제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지금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옵션들은 모두 좀 쉽지 않다고 말은 했습니다. 이지스함이 준비해서 가려면 일단 석 달은 걸리고요. 소해함도 제발로 가기는 어렵고 대조영함은 위험해서 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단 신중하게 심사숙고하겠다는 방침은 변화가 없는데요. 하지만 모레 진행될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우리에게 더 큰 압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대비해야겠네요. 자, 안희 기자, 이현지 기자 살펴봤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한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나토는 물론 한국과 일본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Well, we don't need too much help, and we don't need any help, actually. You know, that war has been long prosecuted as far as I'm concerned, almost from day one. We knocked out many of these things. But I was surprised to see that NATO, I've long said that, you know, I wonder whether or not NATO would ever be there for us. So this was a great test. So everyone agrees with us, but they don't want to help. And we as the United States have to remember that. 한번 동맹국들을 테스트해봤는데 아무도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문성무 센터장님, 네. 진짜로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면 나 이 정도로 많이 화났다, 나 삐졌다 뭐 이런 얘기인 걸까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과연 연합호위 함대를 만들어서 이 페르시아만에 있는 그런 유조선들이나 선박의 항행을 정말 실제 호위하기 위한 목적이었느냐. 근데 본인의 입으로 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 정말 핵 위협을 제거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방관자적인 역할을 하면 되겠어? 네.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역시 안 도와주더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저는 몇 가지 그거를 염두에 두고 했을 거예요. 이게 연합
함대를 안 하더라도 예. 어쨌든 미국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을 미국 국민에게도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이란 측에 호르무즈 그걸 계속하면 이건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적대하는 행위고 이건 어려워질 거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마 심리적 효과도 있었을 테지만 지금 와서는 사실 부정적인 반응을 이제 직접 본 거란 말이에요. 네. 저는 이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조금 이게 자업자득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오히려 이거를 나중에 본인이 관세 카드든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지원이든 나토의 필요를 지워주면 거기는 한국과 일본도 포함되겠죠. 네. 그렇게 할 때 그 요구를 거절하는 그런 어떤 명분으로 지렛대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또 그런 거는 우리가 좀 그때그때 가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격노한 게 사실 뭐 갑작스러운 일은 아닌데요. 이미 며칠 전부터 공개 경고장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Whether we get support or not, but I can say this, and I said it to them: we will remember. I'm almost doing it in some cases, not because we need them, but because I want to find out how they react. I think NATO's making a very foolish mistake. I'm disappointed in NATO, very disappointed. I'm disappointed in a couple of other countries too. We spend trillions of dollars on NATO. Think of it, trillion. And when they don't help us, I mean, it's certainly something that we should think about.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도 사업가적 관점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동맹국들을 보호를 해줬는데 반응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최측근인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살면서 그가 이렇게 화가 난 걸 본 적이 없다. 이건 실제로 화가 난 표정 같은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화가 났다. 이게 최측근을 통해서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문성무 센터장이 말씀 주신 대로 뭔가 보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방위비라든지 관세 협상 줄줄이 다른 나라들과 협상이 임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하겠다 이 말이 추후 보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예. 방위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이 걸렸는데 어떤 것들을 좀 카드로 내밀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 17일 날 그 린지 위원이 SNS에 올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화들짝 놀랐었거든요. 예. 그 정도로.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 위원 같은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외 정책과 관련된 조언을 좀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 가볍게 볼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한데. 네. 근데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방위비 관련돼서 한국은 그래도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네. 강조를 많이 했었고 관세 협상도 사실 어느 정도 지금 성과가 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걸 가지고 동맹국들을 압박하기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어찌됐든 전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 저런 거를 방위비라든가 관세 협상을 들고 나오면 아마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기존에 그럼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이어가야 되나 아니면 우리의 살 길을 스스로 찾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지금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를 했지만 지금 참가를 안 하는 배경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번 전쟁에 대한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굳이 이 전쟁을 했어야 됐냐라는 또 의문들도 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킬박스다.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게 좀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액션을 좀 취해야 된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돼서도 완전하게 어떠한 군사적 성과를 보여준다라면 예. 동맹국들도 재고를 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보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란이 위안화로 거래되는 원유를 실은 선박들은 출입을 허가해줬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개국 정도의 통행을 허가해줬다라고 하는 건데요. 문성무 센터장님. 네. 이게 이란의 갈라치기 수법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예, 물론 갈라치기, 이란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겁니다. 물리적 수단, 군사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도 동원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갈라치기, 특히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란에게는 어떻게
전쟁의 지속을 할 수 있는 전비를 제공해주는 그런 나라란 말이죠. 예. 지금 전쟁 개시 후에 20일 가까이 지난 그동안 이란의 원유가 그대로 중국으로 들어갔고 그건 다 지금 이란의 전비로 사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위안화로 거래하는 원유. 이 위안화 그러면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고 위안화 중심의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이란이 저렇게 하는 것은 중국 편에 서서 갈라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역량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후속 조치, 우리를 향한 서운한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 그러나 한국과 미국 사이는 서로 주고받는 호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뭐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신중한 검토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19일 날 이제 일본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일본과의 어떤 관계가 이제 보여질 것이고 아마 한국도 이미 합의한 그 내용들을 원만하게 이행하는 데는 전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쥐는 것이 이 전쟁에서의 어떤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뭐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보니까 봉쇄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을 하는 상황인데요. 특히 아까 김대영 위원 말씀 주셨습니다만 킬박스 위험을 좀 높이는 이 3종 세트가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예. 지금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어떤 걸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통제권, 이 해협의 통제권은 아직까지는 이란이 쥐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몇몇 특정 나라의 선박들은 통과를 시켜주는 상황.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빠져나갈 때 보면 이란 쪽 영해를 이렇게 거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어찌됐든 이슬람 혁명 수비대하고 통신을 하면서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통제권은 아직 이란이 쥐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나온 미 중부군 사령부의 영상들을 보면 예. 이제 이란의 뭐 다른 군사시설 타격도 많지만 지금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이란군의 시설을 타격하는데 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작전이 전환될 수도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보여지고 예. 뭐 지금 이제 일본에서 올라오고 있는 해병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후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지만 한 가지 가장 지금 큰 문제는 아직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기뢰를 살포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물론 이란이 6천여 발의 기를 갖고 있지만 그걸 다 뭐 호르무즈 해협에 풀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본인들도 피해가 있으니까. 다만 소수라도 뿌렸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군사작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더 큰 문제는 이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에 이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미 해군의 소해 함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향후에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뭐 모기 함대라든가 해안 미사일은 지금 사실 이제 미국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좀 위협이 좀 덜해지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 건가요? 예. 그런데 이제 기뢰는 사실 좀 문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미국이 잘 막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미국이 손에 넣을 수도 있다라고도 좀 생각이 됩니다. 예.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 미국이 통제권을 가질 가능성에 대해서요. 사성장군 출신인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출구 전략으로 여러 가지 파병 요청도 하고 한다고 네. 봐요.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네. 유가가 올라가서 빨리 끝내기를 원할 겁니다. 종결하는 방법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르그섬하고 케슘섬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만 장악이 된다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저절로 풀리기 때문에 그 두 개 섬에 대한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걸로 봐요. 또 이렇게 파병을 요구하는 것도 네. 미국이 시간 벌기일 수도 있어요. 네, 김병주 의원이 했던 얘기 중에 두 개 선만 장악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저는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문성무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물론 뭐 장악을 해서 이란의 어떤 저항이라든지 반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면 저 말씀이 원리적으로는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걸 장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되면 이란도 이 걸프 국가에 있는 모든 석유 시설뿐만이 아니라 담수화 시설까지 완전히 타격을 해버리겠다. 그렇게 되면 전쟁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미국이 내놓은 게 4 내지 6주입니다. 그럼 6주 같으면 4월 중순이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점령하는 거는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전쟁이 길어지고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잠시 뒤에 저희가 호르무즈 해안으로 이동하고 있는 미군 함정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질문을 좀 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충성파로 알려졌었던 조 켄트 미 국가 대테러센터 국장이 사퇴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양심상 이란 전쟁을 지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임박한 위협이 아니면서도 시작했던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현주 부대변인님. 네. 마가 진영 분열의 시작이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켄트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다, 지지자다 이런 부분들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이례적이고 생경하게 들리기는 합니다. 특히 이 전쟁이 명분이 없다라고 비판했던 지점 그리고 특정 국가 이스라엘의 로비 압력으로 시작된 전쟁 아니냐라는 비판은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뼈아픈 지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켄트 국장의 이러한 발언 이것만으로 마가 진영이 분열하고 있다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분열한다 이렇게 단정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고 그때 된다면 마가 진영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상황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과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 내 중간 선거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 국내 정치 상황도 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변수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